안녕하십니까. 마블링 좋은 부동산을 찾아라. 수익형 부동산 개발 위기 30년 고정욱 박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모르면 세금 폭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은 제가 출간한 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일시적 2주택 이러한 문제를 언급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여기서는 그 화면이 가리기 때문에 제 얼굴을 숨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69개 지역이고요. 투기과열지구가 48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전체 다 아시는 것보다 조정 지역에서 빠지는 지역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거꾸로 제외되는 지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같은 화도읍, 수동면, 조합면, 안성은 일중면 외 14개의 지역이 되겠고요.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포고급 외 10개 지역,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초월읍 외 15개 지역, 의정부는 남이면 외 10개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이기는 합니다만은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받는 규제를 모두 다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이면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대구 수성구는 여기에서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느냐? 다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 종부세 중과가 되고요. 세부담 상한 비율이 200%까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가 강화가 되고요.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1번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 산 2번 주택에 1년 이내에 전 가족이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인데요. 1번 주택과 2번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하고요. 양도일 기준 1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정지역 지정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는데, 참고로 2017년 파리 대책에서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2번 주택 취득 후에 3년 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1번과 2번, 1, 2 중 하나라도 비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냐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1번과 2번, 파란색으로 된 게 1번이고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번인데,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1번, 2번 숫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의미를 설명드리면 1번은 기존 주택이고요. 2번은 새로 산 신규 주택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과 2번, 1, 2번 모두 하나라도 비조정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라도 비조정이다. 자, 1번 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경과해서 2번 주택을 취득했고, 또 3년 이내에 이제 2017년 9월 11일 날 취득을 해서 21년 9월 11일 날 양도를 했는데, 자, 1번과 2번 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 지역에 있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둘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따로따로 한쪽은 조정 지역, 한쪽은 비조정 지역, 별도의 지역에 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무조건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팔면 됩니다. 서로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팔면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1번 주택과 2번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1번이 조정, 2번이 비조정, 또는 1번이 비조정, 2번이 조정, 1번이 비조정, 2번도 비조정, 이렇게 봤을 때 1번과 2번 중 하나라도 비조정 지역에 있으면은
싸울 일이 없다, 서로. 왜? 서로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2번 주택 취득일로부터 이때는 1번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지역에 살지 않아요. 같은 지역에 살아요. 같은 지역에 일시적 2주택 1번 처분 시점입니다. 따져봐야 한다. 왜? 1번과 2번이 같은 지역에 살아요. 같은 집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따져봐야 되는데 1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당연히 1년이 경과한 후에 2번 주택을 매수를 했겠죠. 이런 경우에 1번 주택을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때에는 913과 1216 복잡한데 913과 1216 두 개의 날짜만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913과 1216. 자, 1번과 2번이 모두 조정지역,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같은 지역에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따로따로 거주를 했지만 이제는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따져봐야 된다. 뭐를? 시시비비를. 9월 13일, 12, 16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집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됩니다. 어느 집이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살게 되면은 따져봐야 할 일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집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1번 주택과 2번 주택이 같은 지역에 더군다나 같은 집에 같이 살게 되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처럼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뭘 따지느냐? 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 주택을 취득했는데 2번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2번을 언제 취득했느냐? 2번 주택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으면은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매도하면 되고요. 2번 주택을 9.13과 12.16 사이에 취득했으면은 1번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됩니다. 또 12.16 이후에 2번 주택을 구입했으면은 1번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되고 전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을 지금 따지는 시간인데 1번과 2번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따져봐야 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처럼 따져봐야 된다. 왜?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이 같은 조정지역에 살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2번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2번 주택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에는 1번 주택 처분이 3년 이내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9.13 대책 이후 12.16 이전, 그러니까 요 사이에 9.13과 제가 12.16만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9.13과 12.16 사이에 구입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주택 취득일이 12.16 이후인 경우에는 1번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2번 주택, 새로 산 2번 주택, 신규 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제가 다시 반복을 해드립니다. 1번과 2번 모두 조정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따져봐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이 다 조정지역인데 자, 제가 1번과 2번이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9.13과 12.16 두 개의 날짜를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13 대책 이전을 A구간, 9.13과 12.16 사이를 B구간, 또 12.16 이후를 C구간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2번 주택 취득한 날짜가 중요하죠. 2번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9.13 대책 이전이면은 1번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9.13과 12.16 중간인 경우에는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1번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고요. 또 2번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2019년 12.16 대책 이후인 C 구간인 경우에는 1번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주택과 2번 주택이 1번 주택과 2번이 하나라도 비조정인 경우는 무조건 1번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번과 2번이 모두 조정 지역에 있는 경우는 따져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1번 주택 처분 시점을 또 그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1번 주택도 조정지역, 2번 주택도 조정지역인데 2번 주택이 조정지역으로 되기 전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2번 주택이 조정지역 주택이 됐는데 이 주택이 좀 운이 없게도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주택이 있는 지역에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원래는 2018년 9.13과 12.16을 제가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2번 주택을 9.13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1번 주택 처분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죠. 억울한 케이스죠. 입주권과 분양권을 비조정 지역에서 구입을 했는데 내 의지에 반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바뀐 시점에 주택으로 변했기 때문에 나는 불이익을 받게 된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구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예외 두 번째입니다. 예외 두 번째인데 역시 똑같은 사례인데 날짜만 다릅니다. 날짜만 다른데 1번과 2번이 조정지역이 돼버린 경우인데 이제는 자 2번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12.16 이후입니다. 따라서 12.16 이후면은 아까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죠. 몇 년? 1번 주택을 몇 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번 주택은 2018년 9.13 대책과 19년 12.16 대책 사이에 입주권과 분양권 상태에서 또 그 지역이 비조정 지역인 상태에서 취득을 했다가 운이 없게도 그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서 주택으로 또 바뀌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도 구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2번 주택을 19년 12.16 대책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원래는 1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처분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예외사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2번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얘기인데 자 1번도 조정지역 2번도 조정지역인데 처분 시점에 관한 예외 3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서 역시 1번 주택과 2번 주택밖에 안 나와요. 그림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2번 주택이 비조정에서 여기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번 주택이 바뀐 경우죠. 2번 주택이 대전에 있는 2번 주택을 비조정 지역 일대에 계약을 했는데 대전이 2020년 6월 17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운이 없게도 이 지역이 조정 지역이 됐고요. 이때에 또 2020년 6월 17일 이후인 6월 18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이때가 취득 시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억울한 케이스다라고 해서 3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조정과 비조정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했었죠. 그러나 이게 조정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운이 없게도
A도 1번도 조정, 2번도 조정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원래 이러한 그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다라고 보아서 구제를 해주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예외 3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예외 4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2번이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2번이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1번이 기존 주택이죠. 1번 기존 주택이 1번에서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경우에는 구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 2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되지만은 1번 주택은 예외사항이 아니므로 1년 이내에 양도 및 전 가구원이 전입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2번 신규 주택이 조정에 바뀌었느냐, 아니면 신규 주택이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기존 주택이 조정에서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서로 내용은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번 취득 후 1년 내 전입 예외인데요. 2019년 12.16. 자, 파리 대책과 12.16을 기억하자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9년 12.16 이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처분하고 또한 전 세대원, 구성원이 1년 이내에 2번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1년 이내에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전 소유주와 임대차 관계가 있어요. 기존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1번 양도기간과 1번 주택 양도기간과 2번 주택 전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2021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서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다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A주택과 B주택과 C주택, 주택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2017년 8월 3일 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과연 이제 C주택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 C주택이 1주택이 되는 시점은 B주택을 정리한 2017년 8월 3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7년 8월 3일부터 C주택이 1주택이 되는 기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C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또 네 번째 주택인 D주택을 1년 후인 18년 9월 14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경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C주택을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죠. C주택 처분 시점. 그러면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구입을 했죠. C주택을. D주택을. 네 번째 주택인 D주택을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구입했죠. 그래서 9.13 대책과 12.16 대책 사이에 새로 B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1번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C주택은 2020년 18년 9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이죠. 18년 9월 14일부터 2년이 넘지 않는 시점이 되겠죠. 2020년 9월 13일까지 처분을 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주택 취득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주택 취득 시기가 일반 매매인 경우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고요. 주택 취득 시기가 빠른 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인 경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해당이 되겠죠. 사업 추진 당시 취득일이 될 것입니다. 또 입주권이나 분양권인 경우에는 준공해서 주택이 되어진 날 이전 고시가 나고 준공이 돼서
주택이 되어진 날이 되겠고요.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고요. 증여주택인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 어떤 불이익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핵심은 9.13과 12.16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주택과 2번 주택이 1번 주택과 2번 주택 중 하나가 비조정 지역에 있으면은 1번 주택을 무조건 3년 이내에 팔면 되고요. 1번 주택과 2번 주택이 같은 지역, 조정 지역에서 같이 살게 되면은 싸우는 일이 발생한다 이거죠. 제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은 집에 살게 되면은 반드시 평화롭지는 않더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1번 주택과 2번 주택이 같은 지역에 살게 되는 경우에는 따져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잘잘못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1번 주택과 2번 주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정과 1번과 2번이 조정과 비조정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1번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고요. 조정과 1번 주택 1번과 2번이 조정 지역에 같이 사는 경우에는 9.13과 12.16을 기억해서 따져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보는 재테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 재테크를 하시는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규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틈새는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말씀을 꼭 제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오래간만에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